안녕하세요. KC대학교의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은 R 기초 통계 분석, 데이터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 이론적으로 우리 기초 통계에 우리 경영 통계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왜 자료가 중요하냐? 그죠? 우리 자료 분석 방법이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자료와 분석 방법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실습을 이제 해볼 텐데, R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볼 텐데, 범주형 데이터가 한 개 있을 때, 우리가 카테고리컬 데이터 또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가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가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이상치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하고 범주형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한 개, 수치형 데이터 한 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따져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 두 개와 두 개의 연속 변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의미죠.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료의 그 형태에 따라서, 즉 데이터의 그 데이터형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 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데이터는 크게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 영어로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와 컨티뉴어스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범주형 데이터는 척도가 또 두 개로 나눠지고요. 수치형 데이터도 또 척도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의 두 개 척도,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의 척도 두 개에서 총 척도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우리가 큰 틀에서는 데이터 형태를 구분할 때는 두 개로 구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의 두 가지의 척도, 수치형 데이터의 두 가지 척도, 요거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통계 시간에 한번 했는데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 두 가지의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범주형 데이터하고 범주형 데이터를 할 때는 주로 도표 그래프를 그리고요. 도수분포표를 그립니다. 그죠? 그래서 도표와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 도표로는 도수분포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일 때는 분할표를 그립니다. 도수분포표는 범주형 변수가 하나일 때 도수분포표고요. 두 개로일 때는 그 두 가지를 가로, 세로로 놓고 분할표를 그리고요.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막대 도표와 또는 원도표 또는 아래서는 모자이크 그래프를 그리죠. 모자이크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 방법을 할 때는 크로스 타블레이션에서 교차 분석, 다른 말로는 카이스퀘어 분석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퀘어 분석. 우리가 카이스퀘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는 교차 분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카이스퀘어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가 하나가 있고 수치형 변수가 있을 때 보통 그룹 분석을 합니다. 그룹의 차이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통계학 시간에 t-테스트 아노바 할 때는 요거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t-테스트 또는 아노바, 그룹이 두 개일 때는 t-테스트, 세 개 이상일 때는 아노바. 그때 먼저 자료를 정리해야 되니까, 자료를 정리할 때는 그룹별 평균을 가지고 정리를 하죠. 우리가 수치형 자료는 평균을 갖고 합니다. 평균을 우리가 쓰고, 평균과 표준 편차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배웠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하는데 범주형 변수랑 수치형 변수를 두 개로 쓰면 그룹에 따라서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별 평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별 막대도표가 아니고,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룹별 히스토그램을 그리죠. 그룹별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요거 조금 잘못됐네요. 막대 그래프는 우리 범주형 변수를 그리고, 그룹별 히스토그램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룹별로 범주형으로 전환한 다음에 우리가 막대 도표를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별 상자 도표를 그리고요. 분석 방법은 우리 t-테스트 아노바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수치형 자료들은 상관 분석에서 우리가 해봤죠. 상관 분석이라고 했고, 당연히 평균값을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히스토그램 또는 산점도를 그리게 되겠죠. 수치형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우리 산점도를 그리게 되고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자,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에 대한 기초 이론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우리가 카테고리칼한 변수라고 했고요. 그죠? 성별, 학력 이런 거를 우리가 하게 되죠. 여기는 평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룹에 따라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에 따라서 성별 또는 학력으로 A그룹, B그룹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때 우리가 쓰는 게 범주형 자료가 되고요. 연속형 자료는 어떤 값을 하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형 자료하고 연속형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산형 자료도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0.0000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까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순서형 자료입니다. 자, 범주형 자료하고 순서형 자료로 나누지만은 척도로 구분할 때는 좀 틀리죠. 그래서 척도는 요 두 가지가 하나씩, 요 각각의 범주형, 수치형 자료가 두 가지의 척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명목 척도, 보통 우리가 그룹으로 나눌 텐데, 그 그룹이 어떤 순서가 좀 정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오디너리라고 해서 순서형 변수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그룹으로 나누지만 1학년 그룹, 2학년 그룹이 1학년 그룹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룹이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룹으로 나누지만 그룹에 순서까지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순서로 정해지더라도 그룹은 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수치형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numerical 또는 continuous 변수라고 하는데 보통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구분이 됩니다. 비율 척도는 우리가 소수점까지 나눠지는 이런 값을 갖고 있고 0부터 출발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등간 척도는 그렇지 않은 0점이 없는 척도, 보통 온도라든가 만족도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근데 만족도를 범주형 변수로 볼 수도 있고요. 수치형 변수로도 볼 수가 있어요. 등간 변수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룹으로 인식할 경우에 그래서 프리퀀시 테이블로 즉 교차 분석표로 정리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원도표를 할 때 만족도가 몇 명, 그 다음에 불만족한 사람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범주형 변수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등간 변수를 평균을 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등간 변수는 평균을 내서 많이들 씁니다. 예, 평균을 해서. 그래서 이 리커르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리커르트 스케일을 가지고 쓸 때 리커르트 스케일을 등간 변수로 많이들 씁니다. 그런데 그거를 범주형 변수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등간이다, 범주형이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쓰는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데이터를 정리할 때 범주형 변수처럼 즉 순서형 변수처럼 정리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고 평균을 내서 정리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리커르트 스케일은 약간 좀 특이한 성격이 틀린데 요 범주형하고 등간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범주형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간으로 이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형태에 따라서 범주형으로 쓰기도 하고 등간으로 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커르트 척도는 본인이 쓰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 하나 할 때는 도수분포표를 써야 되죠. 그래서 개수를 세서 표로 정리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빈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프리퀀시라고 하고 그래서 도수분포표 한국말로는 하기도 하고 그냥 표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앞에 도수분포표라는 말을 빼고 그냥 표라고 부르고 그거를 빈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분할표. 분할표는 이제 범주가 두 개일 경우에 이렇게 하나씩 표로 정리하는 거를 묶어서
아래 위 가로 세로를 이쪽에 하나의 변수, 이쪽에 하나의 변수, 구분 변수 두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쓰니까 요거를 우리가 분할표라고 합니다. 분할표 할 때는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석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때 카이스퀘어 분석할 때 사전에 그룹을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배웠죠? 그죠? 통계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사전에 미리 그룹을 분석해서 실험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사후의 값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어떤 값의 관련성을 연구할 때는 사후설계 분할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배웠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를 좀 배우고 싶으면 우리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수업했던 거를 우리가 이게 연결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튜브 그러니까 그 이클래스룸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우리가 통계 시간에 이 이론들은 더 구체적인 자세한 이론은 통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참고를 하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우리가 했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수치형 자료는 중요한 게 평균이 중요하고요. 평균은 그 값의 대표값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값에 얼마나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산포 경향 또는 변동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산술 평균은 모든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데이터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56.43을 곱하기 60개, 60을 해보면은 이 데이터 전체 값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값은 모든 데이터의 왼쪽 치우치는 값하고 오른쪽의 값을 다 더하면 0이 되는 요 가운데 값입니다. 가장 가운데 중앙의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값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평균만 갖고는 우리가 데이터의 분포를 볼 수는 없어요. 평균은 데이터의 가운데 값, 무게중심, 어떤 그룹의 어떤 변수 그룹의 대표값은 되겠는데 이 대표값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밀접하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얼마나 밀접하게 모여 있는지를 보는 값을 추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속 변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쓰게 돼요. 자, 그런데 표준 편차의 의미가 뭐냐? 왜 표준 편차를 쓰는지를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봤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평균이 같더라도 이런 분포와 이런 분포는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가 더 밀접하게, 죄송합니다. 밑에까지요. 밑에가 크기가 좀 큰데 더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죠. 위에가 더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얘가 널리 퍼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균이라도 분포가 더 작은, 이제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게 더 밀접하게 평균의 값을 더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균 중심으로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그래프로 표시하기 어려운데 숫자로 표시를 해야죠. 숫자로 표시할 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평균은 모든 값을 다 더하면 0이 되는 가운데 값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를 보려면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값을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그죠? 걔를 우리가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그래서 편차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편차는 모든 값이 다 0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중심으로. 혹시 편차를 다 더했는데 0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반대로. 평균은 항상 모든 값의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주면 0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다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의 거리 왼쪽도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수학적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스퀘어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제곱을 해줘야 되는 값을 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편차입니다. 분산입니다. 그래서 다 자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는 것처럼 다 자승을 해주면은 플러스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왼쪽도 플러스, 오른쪽도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값이 원래 값보다 더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 단위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 값하고 이 값은 이제 제해주면 이제 역수가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2를 더해준 거에 마이너스 2를 빼주면 원래 값이 되돌아가죠. 곱하기 2를 해주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스퀘어를 해주는 거에 루트를 씌워주면 다시 돌아갑니다. 예, 요게 수학적으로 그런 계산 공식이 있죠. 그래서 스퀘어를 해주고요. 루트를 씌워주는 요 개념은 뭐냐면 요 두 가지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서 원래 편차가 중요한 개념인데 편차는 다 더해주면 0이 되기 때문에 편차를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분산으로 스퀘어를 해서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는 분산으로 변환시켜주고 이 분산을 다시 원래대로 값으로 치환해 주는 거죠. 값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아니고 표준 편차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값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쓰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표준 편차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다음에 확률 분포를 우리가 배우죠. 통계학 시간에서 보면은 확률 분포를 배우는데 우리가 모든 거는 이제 가설 검정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구하는 어떤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죠? 추정을 우리가 배웠을 텐데, 통계학에서도 어떤 값을 추정할 때, 추정이라든가 가설 검정을 할 때, 우리가 구한 표본의 값이 실제로 가설 검증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때는 확률 분포의 값을 가지고 쓴다 그랬죠? 자, 그럴 때 이런 확률 분포의 값이, 이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갈 확률이 이 표준 편차를 알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1표준 편차 안에 68%가 들어와 있고요. 2표준 편차 안에 95%가 들어와 있어요. 즉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그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이 표준 편차 안에 100개 중에 95개가 오밀조밀하게 그 안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확률의 개념으로 바꿔서 우리가 나중에 확률 분포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그 확률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예측하고 가설 검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통계학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초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를 탐색할 때는 숫자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꼭 구해서 그 값의 분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라는 값을 쓰게 되죠. 그래서 표준화라는 값은 우리가 측정 단위가 이제 틀려질 때는 표준화를 이용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때 쓰는 값이 우리가 Z값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값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Z값으로 변환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값을 쓰게 돼요. 그래서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또는 평균의 값을 가운데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이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 표준 편차라고 부르겠죠. 표준화된 그 표준 편차 값이 되는 거죠. 요 값과 요 값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요 값을 Z값하고 T값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5라는 표준 편차, 제가 요거를 발자국이라고 통계학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게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느냐? 얘는 3발자국이다. 얘는 마이너스 2발자국이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95%일 때는 1.96발자국까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지만 되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값을 벗어나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를 가설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들 해봤을 겁니다. 자, 그때 쓰는 게 이제 표준화에 대한 값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론식적인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요. 이론 복습을 해보고 실제로 이 값을 우리가 SPSS로 기초 통계 시간에는 경영 통계 시간에는 해봤는데 지금은 R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